2013년 7월 25일 오전, 경찰은 도망친 용의자를 찾기 위해 3일 동안 숲속을 수색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녹음기를 하나 발견한다. 최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니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시골에는 놀 게 없어. 사람들의 욕만 가득해. 아빠, 엄마, 형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내 개를 잘 부탁해요. 이것은 그가 음성으로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미츠나리는 1949년 12월 야마구치현의 미타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몇 가구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이었으며 이웃들끼리는 모두 가족처럼 지냈다고 한다. 미츠나리는 평범한 아이로 학교 생활을 보냈으며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과 도시로 나가 파친코 가게에서 자면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고 건축과 관련된 토목일을 시작하였다. 30대에는 가나가와현으로 이사하여 타일공으로 직업을 바꾸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별 문제 없이 지냈으며 이웃들도 그의 친절하고 밝은 성격을 좋아했다. 그는 가나가와현에서 44세까지 건설과 관련된 일들을 하며 거의 장인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되었고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1994년 10월, 그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미츠나리 또한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노년을 보내며 삶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귀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미타케 마을의 인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어 8가구에 12명만 살고 있었기에 젊은 사람의 귀향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미츠나리는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타일공과 토목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낡은 본가를 수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집 한 칸을 이자카야식으로 개조해 누구나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시간이 날 때는 마을 어르신들의 농가와 집들을 고쳐주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지역 방송과 신문사에 소개되었고 유명세에 힘입어 다른 마을 주민들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우선 그의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보여왔던 행동들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농사일을 거의 안 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빨랫줄에 걸린 옷을 훔쳐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마을 방문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따라서 그런 남자의 아들이 도시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였다고 한다. 도시에서 약 30년 동안 생활했던 미츠나리 또한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개인 생활에 익숙한 도시와는 달리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살갑게 인사하는 것은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다. 게다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좁은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자동차를 끌고 다녔기에 어르신들은 그의 행동을 탐탁지 않았다. 한 번은 논길을 막고 있는 그의 자동차를 빼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화를 냈다고 했으며 가끔 도시 친구들을 데려와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등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미츠나리는 어르신들의 집을 수리하며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을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것은 초노코시라고 하는 마을 활성화 운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지만 그들의 반응은 석연치 않았다. 의욕적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도 한몫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츠나리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미츠나리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더욱 고립되어 갔다. 마을 자치회 활동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집에 괴상한 마네킹 인형을 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CCTV를 설치해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농사 일을 둘러싸고도 이웃과 갈등을 빚었는데
집 뒤에서 마음대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 앞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며칠 후에는 그가 키우는 개를 보고 한 어르신이 냄새가 난다면서 잔소리를 하자 마치 죽일 듯이 대들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2003년 1월 3일 논란이 될 만한 상해 사건이 일어난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다모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쯤 사다모리가 부엌에서 칼 2자루를 꺼내오며 미츠나리에게 싸움을 잘하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한 자루는 미츠나리의 턱에 다른 하나는 왼쪽 가슴에 댔고 그가 몸을 살짝 비틀자 가슴에 살짝 꽂히며 상해를 입게 된다. 화가 난 미츠나리는 사다모리에게 주먹을 날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합의하에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 이후부터 그는 피해망상 증상을 겪기 시작하게 된다. 한 번은 자신이 만든 카레를 먹고 구토를 했는데 누가 독극물을 넣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한 번은 키우던 개 중 한 마리가 양동이에 있는 물을 먹고 죽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물에 농약을 탔다면서 주민들을 의심하였다. 그의 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2013년 7월 21일 이날은 참의원 선거날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후에 집회실에서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시각 미츠나리는 투표를 하지 않고 집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8시 30분경 미츠나리는 사다모리의 집을 찾아가 지난 다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사다모리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등을 돌린 사이 뒤에서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불을 지르고 빠져나왔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상 그를 보면 잔소리만 하는 미야코의 집에 침입했다. 미츠나리는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오후 9시경 마을 사람들은 사다모리와 미야코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불길이 잡힌 뒤 시체들이 발견되자 어르신들은 방화범의 짓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월 22일 카와무라의 딸은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경찰은 곧바로 다른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였고 후미히토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화재 사건 후 유일하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미츠나리를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떠난 상태였으며 창문에는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 연기나는 것을 기뻐하는 시골뜨기들! 그들은 미츠나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3일째 되던 날 그의 휴대폰과 신발, 범행에 쓰인 몽둥이, 그리고 유서가 담긴 녹음기가 발견되었고 다음 날 오전에 숲속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여 체포하게 된다. 발견된 몽둥이에 감겨진 테이프에서 미츠나리의 지문이 확인되었고 사건 현장의 족적 또한 그의 신발과 일치하였다. 2015년 7월 10일 야마구치 지방검찰청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그의 변호인 측은 그의 피해망상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법원은 이 증상이 그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선택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 7월 28일 판결 공판에서 판사는 미츠나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는 현재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다.